함께 지시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그간 숨고르게 하며 응축했던 힘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제 2010년 거래일을 마지막 거래를 한 이틀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11년 첫 거래일은 1월 3일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연초 첫 5거래일간의 코스피 지수의 방향이 1월 증시의 방향은 물론이고 연간 수익률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연초 5거래일간 코스피 지수가 위로 가는지 또 아래로 가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기조만 유지가 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그 장밋빛 전망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오늘 나온 이슈들부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204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5포인트 오른 2038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28포인트로 상승 출발했는데요. 개장 이후 꾸준히 상승폭 높여가면서 오늘 10시 구간에 2040포인트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30포인트 후반에 횡보 움직임 보여가면서 오늘자 2040포인트 안착에 주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마감 들어서 2040포인트를 회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랜만에 매수로 대응하면서 2,000원 넘게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도 오늘 3,000원 넘게 매도로 대응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고 있지만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집계되면서 지수 상승 탄력을 갖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연일 전강 후약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시 구간에 비해서도 상승폭이 줄어든 모습인데요. 현재 코스닥은 0.08포인트 오른 496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497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장중 하란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오늘 가장 하단 라인에 위치한 120일 이평선마저 하회하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개인이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94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58억 원, 외국인이 19억 원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약 9억원에서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1원 35전 하락한 1147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글로벌 시장에 특별한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는 가운데 어제 종가와 같은 1149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연말과 월말을 맞이해서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 나오며 소폭 하락폭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1140원대 후반의 횡보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을 보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종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오늘장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1% 이상 오르고 있는 가운데 GS건설이 6%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건설은 모로코에서 화력 발전소를 투자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2.9% 이상 오르고 있고요. 대림산업도 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주는 오늘 쉬어가고 있습니다. 12월 들어서 쉴 틈 없이 오르며 2,000포인트 돌파를 주력했던 조선주가 단기 급등했다는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장 쉬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대우조선해양만 빨간불 들어온 가운데 나머지 종목들 약 9억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모두 약 9억원에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STS조선해양이 1.7%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구리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소식에 비철금속 관련주 오늘장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서원과 이고산업이 3%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습니다. 대창도 2% 강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BNZ스틸과 영풍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계절적인 성수기인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게임 이용 시간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장 강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CJ인터넷이 4% 급등하고 있습니다. NHN과 JC, NC소프트가 2% 이상 나란히 오르고 있고요. SK컴즈와 액티브소프트도 1%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지분 경쟁설이 나오며 이틀째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주당 16,500원 오른 127,500원 기록하고 있는데요. 현대 엘리베이터는 어제 독일의 쉰들러 도이치랜드가 지난 10일부터 23일까지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식 13만 주가량을 매입해 보유 지분을 2% 이상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이 같은 쉰들러의 공격적인 지분 매입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시황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2부 시간을 도와주실 전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밸류25에서 신기현 연구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들부터 하나하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중심의 대형주 장세가 지속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왕따개미 또 역주행한다라는 표현이 참 가슴이 아플 정도로 개인들의 수익률이 많이 나지 않는 장, 예, 잘 대응하는 게 참 녹록지 않은 그런 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달 들어서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산 종목들의 수익이 지지부진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종목이 또 이 삼성 테크윈일 텐데요. 상담이 들어와 있어서, 예. 살펴드리겠습니다. 2793님께서 삼성테크윈을 11만 3천 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를 여쭤보셨는데요. 신기현 연구원님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손실 구간이지만은 조만간에 다시 한번 그 손실을 만회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도 어느 정도 반등 시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만 원대라면 충분히 손실을 만회하고 다시 수익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그 종목이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들이 좀 많이 사고 있고 기관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상당히 매력적인 그러한 그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영평도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가 터지면서 상당히 경계 로봇에 대한 그런 관심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 삼성테크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심을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로봇 산업이라든가 군사 산업에 테마나 이런 게 형성이 된다면 충분히 정고점까지도 돌파가 가능한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손절보다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써 한 2011년도 상반기까지 들고 가셔갖고 한 12만 원 정도까지 바라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걱정 덜으셨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볼 종목은 GS인데요. GS를 7호 하나하나님께서 문의하셨습니다. 7만 900원에 3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정유주들의 흐름이 괜찮은데 GS가 조금 부진하다고 진단해 주십시오라고 문자에 남기셨습니다. 예, 그 GS 같은 경우는 역시 지주 회사이지만은 GS 칼텍스의 그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그 유가 상승이 큰 폭으로 이루어지면서 정유주들의 그런 이익 개선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조금은 강한 장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조금은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그 최근에 유가 상승이 과연 그 석유 업체들이나 이런 정유 업체들에게 이걸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유가가 상승하면은 그 휘발유 가격도 그만큼 상승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계속적인 고공행진은 정부 차원에서도 규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 상승이 원가 상승 부담에 따라 갖고 이익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주셔갖고 조금 정유주 특히 GS 칼텍스 같은 이러한 국내 대형 정유주에 대해서는 조금은 너무나 긍정적인 전망보다는 조금은 그런 비판적인 시간에서 바라보셔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GS 같은 경우 주가 같은 경우에 GS 칼텍스뿐만이 아니고 GS 리테일 같은 그런 사업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익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의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지주 회사들이나 2011년도 대기업들의 그런 성장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 충분히 7만 원대 이상으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는 7만 5천 원까지가 어느 정도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쯤에서는 조금은 정리하시는 매매 패턴으로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육28님께서 대한생명 문의하셨는데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어제 보험주가 강했었죠. 대한생명 역시 어제 5% 가까이 올랐었고 오늘은 조금 조정이 나옵니다. 이분께서 사신 가격대는 7,800원이시고요. 30% 가지고 계시다고 계속 오를 수 있는지가 알고 싶다고 하십니다. 3월에 배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까요 하셨는데요. 예, 그 대한생명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그렇게 많이 주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조금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최근에 보험들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보험회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오히려 또 악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역시 그런 대한생명 같은 보험회사들은 중장기적인 투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장기적인 투자에서 가장 포트 비중이 많은 것이 바로 채권인데 금리 인상이 된다면 채권 가격 하락으로서 오히려 조금은 악화되는 그러한 그 실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금리 인상으로 보험주가 무조건 상승을 할 거다 이런 그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그 뒤편에 그런 투자를 좀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는 역시 은행주는 금리 인상의 수혜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증권주라든가 그다음에 보험주는 금리 인상의 최대 수혜주는 아니고 단기적인 수혜주이지 중장기적으로는 조금은 불안한 장세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 착안하시면서 대한생명이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일 시에 한 8,500원 선까지 온다면은 뭐 이런 종목은 배당보다는 그냥 수익 실현으로서 나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고점인 8,500원 선까지 조금은 단기적인 그런 목표 가격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을 고르실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생명이 오늘은 조금 빠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 토대로 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간절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대한생명에 이어서 사막 콘덴서를 봐드릴게요. 사막 콘덴서를 12,800원에 비중은 14%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691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기다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제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좀 기다려볼까요? 예,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 중국의 수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50%를 넘어서 거의 70%까지의 그런 중국 수출이 상당히 이루어지면서 중국의 그런 수혜주로서 어느 정도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고 사실 스마트폰이라든가 LCD TV가 상당히 보급이 많아지면서 이 사막 콘덴서의 매출 증가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은 뭐 어느 정도의 그런 단기 급등에 따른 조금은 좀 큰 폭의 조정이지만은 이러한 조정을 조금은 매수 기회로 삼아갖고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너무 크게는 포트에 편입을 하지 마시고 조금씩 편입을 하신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 시에는 수익 구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스마트폰과 LCD TV의 성장성을 보시고 사막 콘덴서의 그런 투자 방향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국순당인데요. 이달 금년도였죠. 금년 9월 달까지만 해도 주가가 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팽배했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됐고요. 주가의 하락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10,000원대까지 내려와 있는데요. 국순당을 16,4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요. 736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국순당의 주가가 자꾸 빠지는데 목표가와 매도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볼까요? 예, 국순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런 웰빙 바람이 일어났고 약간 막걸리에 대한 그런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막상 연말로 갈수록 조금 그러한 분위기는 좀 시끄러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또한 힘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기업 자체적인 영업이익이라든가 수익이익률은 뭐 나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러한 그 막걸리라든가 그런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조금은 매수 기회로 잡아보실 수도 있지만은 지금 비중이 조금 어느 정도 좀 꽉 차 있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타이밍을 잡지 마시고 심리적인 지지선이 만약에 10,000원이 깨지고 1,000원, 9,000원대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셔갖고 조금 손실이 좀 많이 나 있으신데 포트 비중을 한 40%까지만 좀 갖고 가셔갖고 다시 한번 2011년도와 2012년도 이제는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런 웰빙입니다. 다시 한번 웰빙 바람이 불 때 큰 폭의 반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셔갖고 큰 폭의 수익을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리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순당 좀 길게 봐야 할 종목이네요. 예, 이번에 볼 종목은 포스코 강판입니다. 6844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부산에서 문자를 주셨고요. 사고 싶으시다고요. 포스코 강판 적절한 매수 시기 그리고 매수가를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포스코 간판 같은 경우에는 뭐 자산 가치주로서도 매력이 충분히 있고요. 뭐 성장 가치적인 그런 측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매수 타이밍은 어느 정도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지만은 조금은 지금 이제 박스권 하단으로 조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로 하신다면 한 2,700원까지 만약에 이 종목이 좀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이 유효하시다고 유효하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관점에서는 섣부른 매수보다는 조금 기다리는 관망의 장세를 좀 취해갖고
충분히 싼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갖고 안정적인 수익을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에 볼 종목은 어제도 문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봐드렸었거든요. 오늘도 문자를 또 한 번 주셨습니다. 5211님께서 우리 조명지주를 4,900원에 30% 가지고 계신데 1년 전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고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길래 주가가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종목 교체를 하고 싶다는 말씀이십니다. 어떻게 교체를 하는 게 맞는 건지, 교체한다면 어떤 종목이 좋을지 함께 좀 알고 싶다고요. 예, 우리 조명 지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영업이익이 조금은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러한 점은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하지만은 종목 교체라기보다는 조금은 지금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런 우리 조명 지주의 그런 순이익률이라는 이런 건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오히려 되게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은 만약에 시세를 준다면 큰 폭의 상승 반전도 가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정도 보유를 하셨는데 조금 더 보유를 하셔갖고 내년 상반기까지 보유하신 다음에 굳이 손절을 하실 필요는 절대 없으시고요. 충분히 5,000원대까지 충분히 수익 구간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은 들고 가시는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섣부른 매매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밸류25의 심기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주니까 코스피가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나흘 만에 반등해서 장중한때 2040선 회복을 하기도 했는데요.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기관도 6거래일 만에 사자세로 돌아섰습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가 모두 매수 위로 집계되면서 점차 매수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또 하락 반전을 했는데요. 어제 종가 부근입니다. 496선이 지지가 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을 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억 원, 62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중대형 비중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 부동산 정보업체에 따르면 중대형 공급 비중은 지난 2007년 51%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40%를 웃돌아 미분양의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국토해양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미분양 중 중대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해 아파트 공급사들의 포트폴리오 변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의 보험료 카드 결제 거부가 확산될 것으로 보여 가입자 불편이 커질 전망입니다. 오늘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 대한생명에 이어 ING생명도 내년 1월 1일부터 보험료를 카드로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중소형 생보사들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험사들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 은행 예적금이 카드 결제 금지 대상이기 때문에 보험료 또한 카드 결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교보, 대한 등 빅3 생보사 중 삼성생명만이 삼성카드 결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구제역이 충청권에서도 확산되면서 한 달 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5개 시도로 확산됐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늘 충주시의 한 호에서 구제역 발생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번 구제역은 경북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시를 거쳐 충북까지 확산돼 충남 등 인근으로 번진 뒤 전국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이번 구제역은 방역당국이 아직까지 원인과 전파 경로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여서 차단에 실패할 경우 지금까지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내년 신입사원을 뽑겠다고 밝힌 대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 중 56.4%만이 내년에 대졸 신입사원을 선발할 계획이고 23.6%는 채용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으며 19.9%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내년 신입사원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한 기업의 비중을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가 63.2%, 기계철강이 63.2%, 금융이 60.3% 등이고 건설과 식음료는 40%대에 머물렀습니다. 한편 채용 계획을 정한 회사들의 예상 인원은 올해보다 6.7% 증가한 26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저희가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제도 문자를 보내주셨던 분, 우리 조명지주 저희가 좀 전에 살펴드렸죠. 5211님께 책 선물 드리겠고요. 또 손실 많이 보고 계시다고 7364님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강보합, 코스닥은 어제보다 소폭 눌려 있는데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